네, 진단에 사용되는 X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몸을 열어보지 않고는 정확히 질환을 파악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간단한 촬영만으로도 뼈나 혈관의 상태, 암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요. 네. 이 수술이 힘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방사선이 암을 치료하는 데 미치는 영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진희 교수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사선, 방사능, 방사성 물질 이게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병원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자연에서도 이 방사선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네, 자연에서도 방사선 물질을 접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구를 생각해 보면 전구에서 빛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전구에서 빛을 내버리는 에너지가 나오는 그 모습은 방사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구의 빛의 강도 그것을 이제 에너지의 강도를 방사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방사능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는 자연 물질일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이 불안정해서 그것이 안정되는 과정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내는데 그것이 방사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방사성 물질은 그럼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네.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군요. 네, 같은 말인데 이제 그 방사선 물질을 가지고 치료에도 이용하고 또 진단에도 이용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이게 이제 X선이 발견됐을 때 오해들이 많았다 그래요. 네네. 한 란제리 회사에서 우리 제품은 X선이 통과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네, 이 X선이 사생활을 침해할까 봐 그렇게 나온 얘기인데요. 네네. 이 세월이 흘러서 암의 진단과 치료가 발전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사선 치료, 우리에게 주는 오해는 뭘까요? 네, 전문가의 선택,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모두 머리카락이 빠진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탈모는 방사선 치료를 뇌나 머리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방사선 치료하는 시기의 한 2 내지 3주가 지나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가 끝나고 탈모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지요. 머리나 뇌 조직 말고 다른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탈모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해하는 이유가 방사선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하고 난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벌써 탈모된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환자분은 자신이 탈모된 게 항암 화학요법 때문인 줄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나더니 가발을 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연유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고통이 아주 심하다. 이 암 치료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아픕니까? 방사선 치료할 때 안 아픕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반 X선 검사를 받으십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때 아픕니까? 아프지 않죠? 네. 아프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마찬가지로 진단할 때 찍는 방사선과 같은 방사선이 에너지만 높은 것이 우리 몸의 종양에 들어가서 종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을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전혀 아픈 것은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또 누워 있어도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세가 불편해서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성 물질이 몸속에 남아 있는다. 이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치료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남게 되는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방사선 치료는 치료 장비에 환자분이 누우시고 정기적인 장치를 켤 때만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그 당시에 정기적으로 온이 되어 있을 때 환자 몸에 종양세포로 들어가서 종양세포를 죽이고 바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 몸에 방사능이 남느냐, 이것은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여성분들은 손녀를 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손녀를 안아도 되느냐 걱정입니다. 딸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데 사실은 방사선 치료를 기계로 받는 분들은 방사선이 몸에 없기 때문에 손녀를 안고 업어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안전하게 스킨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의료진에게 여쭤봅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자고 이제 의료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환자들은 이거 말기암 환자만 치료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대표적인 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암, 악성 종양의 치료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인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치료이고 그 외에 면역 치료나 온열, 기타가 있습니다. 암 치료의 방법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와 네. 암의 종류, 생존율, 기능 보존 및 미용까지 생각하고 합병증이 어떨 것이냐, 효율성이 어떨 것이냐, 그리고 기타 환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도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사선 치료는 뭔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에너지가 낮으면 비전리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전리 방사선, 그러니까 X선이나 감마선이나 양성자선이나 이런 전리 방사선을 이용해서 인체의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치료용 방사선이란 뭔가? 에너지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가 낮은 게 비이온화 비전리 방사선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연에 있기도 하고 우리 집에 있습니다. 전파, 마이크로파, 빛,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봤지만 그게 방사선이라 생각을 안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방사선입니다. 네. 그런데 치료에 이용하는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으로서 진단용으로 쓰이는 방사선의 100배 내지 1000배의 높은 에너지를 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기전은 표적이 뭔지 하면 종양세포의 DNA와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빠르게 분열하는 조직에 DNA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포에 더 영향이 큽니다. 정상 조직은 방사선 양도 적게 흡수될 뿐더러 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종양의 치료에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방사선 치료는 뭘까? 당연히 정상 조직의 구조적이나 기능적인 손상은 없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부작용을 가지면서 최대한의 완치율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이 환자분은 85세 여자분이십니다. 손자분의 손을 잡고 왔는데 연세가 너무 많고 수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보고 손자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사선 치료 전에 피부 암의 모습입니다. 거의 5cm가 넘는 암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제 완전히 깨끗해져서 무덤에 갈 때 이 모습으로 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할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 정상적인 피부에 방사선을 쐈을 때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도 가질 것 같아요. 네.
네, 방사선을 정상 조직에 받으면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지요. 받지만 암 세포와 정상 세포는 다릅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DNA 양도 다르고 또 세포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암 세포들은 방사선에 빨리 죽고 정상 세포들은 회복을 합니다. 그것을 복구라고 하는데 여러 효소들이 작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한 세포들이 또 자라고 하면서 정상 조직을 회복해 갑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쬐는 정말 간단한 치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안정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다른 암 치료보다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맞춤 치료를 해야 하는 분야라고요. 네, 방사선 치료는 근접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나머지는 외부 방사선 치료입니다. 외부에서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접은 몸 안에 방사선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입체 조형 치료, 세기 방사선 치료, 또 특수하게 양성자 치료, 그리고 방사선 수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금방 이야기하신 사회자분 말씀처럼 맞춤 치료를 위해서 정상 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이 들어가고 종양에는 최대한은 많은 방사선이 들어가서 종양을 완치시키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시겠죠? 먼저 저희들이 환자분을 진료합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만나서 방사선 치료를 왜 하는지 어떤 면에서 이분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걸 설명을 하고 환자분이 다 듣고 난 뒤에 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하면 저희들이 치료 계획을 들어갑니다. 모의 치료라고 방사선 치료를 직접 하는 것과 같이 모의 촬영을 해서 그 모의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합니다. 치료 계획을 짜면 여러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그 치료 방법을 치료하는 데서 확인한 뒤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방사선 치료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방사선 하면은 뭐 수술이 안 되는 암을 치료하거나 혹은 수술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데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도 있다 그래요. 네. 방사선 치료 암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수술과 병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론적인 근거는 수술은 큰 종괴는 잘 제거하는데 미세 병소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는 적은 병소는 잘 제거하지만 큰 종괴를 제거할 때는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후에는 종양의 중심부에서 재발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는 종양의 주변부에서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치료를 상호 보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병용 치료입니다. 수술 전에 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용 치료의 적응증은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는 완치율이 낮다. 국소로 재발을 잘하겠다 이런 종양에서 할 수 있겠고 기능을 유지하고자 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에서 항문을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후두암에서 성대를 보존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미용을 유지하고자 할 때도 합니다. 유방암에서 유방 보존술 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부분 그리고 피부암에서 모습을 유지하면서 피부암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로 종괴가 있으면 종괴를 줄여서 수술 가능하게 만들거나 또 소수에서는 이렇게 치료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해서 치료되어서 완전히 종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직장암에서 대장 내시경을 한 사진입니다. 네. 종양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항문을 보존하려고 할 때 항문 가까이에 있을 때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방사선을 수술 전에 하고 이렇게 종양을 줄여서 수술을 하게 되면 항문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의 방사선 치료는 종양을 큰 걸 제거하고 나서 잔존 남은 병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단점은 수술을 하고 나면 장이 유착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또 방사선 치료가 그것을 조금 더 조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방 보존 수술 후에 여성의 유방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유방이 이렇게
왼쪽 유방, 오른쪽 유방이 있으면 왼쪽 유방을 치료했는데 수술했는데 수술한 자리가 여기면 이 유방을 전체를 방사선을 하고 이 수술했는 부위에 방사선을 추가적으로 더 치료해서 한 6주 반 정도의 치료를 함으로써 재발을 막고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종양이 중간에 있는데 정상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을 이 전체를 치료합니다. 그래야 종양이 치료되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이런 모양의 종양을 여러 방향에서 세기를 조절하면서 방사선이 들어가서 종양을 원하는 대로 치료를 잘 하면서 또 정상 조직을 이제 구하는 그런 방법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진을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장기인 직장인데 앞에 암이 있다 하면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보존하고 과거 같으면 이거 다 해야죠. 다 해야 치료가 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딱 생각해 보면 이런 알파벳이 정상 장기고 이 밑에가 종양이라면 네. 종양 치료를 이 알파벳을 써낼 수 있을 정도로 글자를 이제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이걸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다는 정밀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은 절대로 이렇게 굽어서 가지 않습니다. 직진하거든요. 네. 직진만 합니다. 절대로 좌회전, 우회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방사선이 나오는 콜리메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의 조각에서 방사선 나오는 양이 달라지는 세기를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울퉁불퉁하게 방사선을 분포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에 특히 암 조직에 방사선량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방사선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혀암이 이렇게 있으면 혀암을 이제 완전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 68세 남자 환자분은 이제 펫을 찍어보면 전신에 괜찮은데 이 후인두에 병이 있으면서 목에 전이가 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세기조절 방사선을 해서 그 자리에만 방사선을 많이 주고 또한 이제 퍼져나갈 길을 예방하면서 치료함으로써 이 환자분이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비인두 암이 완전히 제거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치료를 합니다. 네.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이 방광 바로 밑에, 직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들은 보통 연세가 많은 분이 걸리세요. 그러면 수술을 하려고 하면 조금 꺼려지십니다. 그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저희들이 방광을 보호하고 직장을 보호하고 이 전립선에만 방사선을 줌으로써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방사선 치료법의 발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환자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든다면 방사선 치료할 때 화상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구토를 심하게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방사선에 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오심 구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방사선에 의한 오심 구토가 치료하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부나 두부 쪽에 치료를 받을 때는 오심이나 구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구토제를 먹음으로써 조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두 다가 오심구토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 유방을 치료받는 분이 오심구토를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유방암 치료할 때는 특히 화상, 피부 화상을 걱정합니다. 물론 한 1도 화상 정도 햇빛에 그을르는 붉어지는 정도의 화상은 오지만 치료가 마치면 치료 마친 후에 한 2, 3주 지나면 그것이 깨끗하게 벗어지고 착색만 되어 있는데 착색도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되면 없어집니다.